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좀 바빠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5월 한 달은 아마 경황이 없어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할 것 같다는 말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이른바 점입가경이죠. 지금 보수 유튜버들 간의 부정선거 논란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을 하고 상대 주장을 비판하던 것이 지금은 비난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짜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이걸 최초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유튜버들 간에는 사전투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여기에 사실은 제 지인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냥 한번 선거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 이런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여러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대명천지에 선거부정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해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유튜브들 간의 논란 정도가 아니라 최초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이게 선거부정의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죠. 바로 명지대의 물리학과 교수인 박영하 교수입니다. 물리통계학을 전공했다고 그러죠. 이분이 얘기한 걸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분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전문 용어는 피하기로 하고요. 제가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면, 일반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사전투표율과 사전투표에서의 득표율과 본투표에서의 득표율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인다. 그동안 투표도 그래왔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그랬고, 사전투표하고 본투표의 경향성의 차이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 투표에서는 17개 선거구에서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일정한 비율 12% 정도가 높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통합당은 12%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박영하 교수는 이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이거 나서서 이제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건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고 이건 선거 부정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했죠. 그런데 다른 또 한쪽의 보수 유튜버들, 이를테면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 주필이죠, 주필. 그 다음에 펜앤마이크 대표. 그 다음에 조갑재 TV의 조갑재 씨. 그 다음에 이병태 TV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이런 사람들은 선거부정 조작 이거 아니다,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선거에서도 졌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걸 불복한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도 지고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오명도 뒤집어 쓰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우파 진영이 재건이 더 힘들어진다는 걱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그 선거 부정을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공병호 씨인데요. 공병호 씨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런 과학을 부정할 것이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정규재 씨 같은 경우는 이게 과거에 좌파에서 써먹던 방식이다. 그래서 과거에 좌파에서 뭐 이 선거 부정을 뭐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것을 좌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뭐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선거 불복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그 얘기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그 선거 부정 규명을 위해서 뭐 그 어떻게 모금도 하고 해갖고 30억인가를 먹튀했다는 거죠. 30억인가를 모금하고 이제 튀었다는 겁니다. 먹튀.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런 것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조회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회수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를 그 자꾸 들먹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학적으로는요, 박영하 교수의 그 주장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박영하 교수의 말처럼 박영하 교수가 그랬죠. 동전 1000개를 던져서 모두가 안면이 나올 확률, 그런 확률은 없죠. 제로죠, 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개입,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얘기죠. 이게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병호 씨 같은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강력하게 이제 또 그걸 받아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당신들은 과학을 부정하느냐? 그런데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 이병태 교수 같은 사람들은 그거 그 말하자면 그 부정선거 파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월 4일 그 조선일보의 한 페이지에 걸쳐서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전에 통계학회장을 했던 분이죠. 그분 인터뷰가 실렸는데 선거 부정 의혹의 근거를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현실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박성현 교수는 통계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가령 서울은 강남, 강북 등 지역 특성이 있고, 그렇죠. 강남 같은 경우에서는 그 지금의 야당 후보 지지율이 훨씬 높죠. 전통적으로. 그리고 후보 간의 경쟁력도 각 지역마다 다를 건데, 이번 선에서는 서울의 49곳의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모두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평균 득표율보다 평균 12%포인트가 높았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표 당일날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는데, 이것이 뭐 예를 들면 찬성할 사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투표 성향, 그러니까 득표 비율은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기자가 다시 재질문합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그럴 수 있지 않은가 하니까 박성인 교수는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선거구별로 보는 게 아니라 서울에 424개 동이 있는데 그 동별로 봐도 그런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남이면 강남, 강북이면 강북에 그게 이제 각 선거구별로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도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동별로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당 지지가 높은 지역이든 야당 지지가 높은 지역이든 동별로는 득표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런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이 45.6%, 통합당 46.0% 득표율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당일 투표 결과로만 보면 민주당이 123명, 통합당 124명, 노수 5명, 정의당 1명이 이겼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 근데 이제 그 모든 투표가 집계돼서 확 뒤집어졌죠. 근데 이분이 얘기는 불과 4, 5일간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간에 본투표 사이에 4, 5일간에 민심이 확 바뀌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또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나온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어떻게 수도권에서 이게 63대 36이라는 일정한 그 양상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성인 교수는 통계적으로는 이거는 이 양반은 점잖게 그냥 매우 희소한 경우다 이렇게 말했지만 박영하 교수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그 박성인 교수는 선거구 17곳에서 63대 36으로 나올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더욱이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이죠. 에서 같이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올 확률은 아주 낮다. 박영하 교수는 불가능하다. 자, 인천 연수의 경우 당별로 관내 득표수의 상수값, 이건 이제 어떤 그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 결과물을 보고 찾아낸 결과죠. 0.39를 곱하면 관내 득표수가 나온다. 전국 11개 선거구의 사전투표에서 관내 득표수와 관내 득표수 간에 이와 같은 관계가 발견된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모든 과정이 개표 과정이 CCTV에 다 찍혀있고 한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인 교수는 나는 통계학적으로만 말할 뿐이다. 통계학자로서. 아무튼 통계학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결과다 하는 건데요. 조갑재 씨는 이렇게 설명을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 공병호 씨가 이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몰려갔다. 그래서 본투표보다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이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사전투표에 간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본투표 당일날에는 굉장히 혼잡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사전투표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전투표의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5, 60대 이상이겠죠. 60대 이상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직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물론 젊은 분도 있겠지만 사전투표에 많이 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봤고, 사전투표에도 사람들이 막 장사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투표 장소가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서부터 계단을 올라서 밖에까지 쫙 줄이 서 있는데, 저는 사전투표로 간 게 좀 빨리, 좀 거기다 시간을 안 뺏기려고 빨리 하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투표 당일날을 피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난히 사전투표에 많이 몰려갔다. 이건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물론 유튜버들이, 보수 유튜버들이 그런 주장을 하긴 했죠. 사전투표 가지 마라. 근데 그 효과가, 그 영향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 부정을 주장하는 이 박영하 교수, 그 다음에 박성현 교수, 이런 분들이 과학적인, 통계학적인 그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오히려 이것을 아니라고 설명할 길이 막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에요. 그냥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거의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합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선거 부정, 선거 조작에 개입하려면 어느 개인 내지는 몇 명이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드러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거는 엄청난 범죄 행위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를테면 그 여권에 뭐 실제로 지금 그런 유언비어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만, 여권에 무슨 실력자가 거액을 줄 테니 이렇게 조작해라. 예를 들면 이 이제 투표함 이거 집계한 것을 엑셀로 이제 옮기고 하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옮기는 과정,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계산, 예를 들면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가중치를 빼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득표율에는 곱하기 뭐 얼마, 그 다음에 통합당 지지율에서는 곱하기 얼마를 해서 나온 것을 빼고 민주당에는 더하고, 그럼 결국 뭐냐면, 예를 들면 뭐 0.3%다 0.4%다 이만큼을 곱한 값을 여기서는 빼고 여기서는 더하고, 이런다면 결과가 뒤바뀔 수 있죠. 특히 박빙 지역이라면.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불만이 있거나 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해서 그것을 폭로라도 한다면, 그걸 폭로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정권이 뒤바뀔 일입니다. 그런 모험을 할까요?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 사람이 이유를 맞춰야 되고,
물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딜레마예요. 자, 그런데 전국에서 4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내지는 유권자들이 법원에 투표함 보관,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4개 지역구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에서.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보전해달라고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이 법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보관합니다. 그 다음 그 2단계 작업은 이제 그 말하자면 이 선거에 이 투표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밝혀주시오 하고 소를 제기하면 결국은 투표함을 열어서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것을 계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투표함이 아니라 이제 판도라 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판도라 상자는 열립니다. 이제 아마 조만간 1, 2개월이면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같은 보수 유튜버들끼리 이렇게 논쟁을 넘어서 비난까지 하는 이런 상황. 정규재 씨는 그랬어요. 이게 부정선거라고 확인이 되면 자기는 사퇴하겠다. 부정선거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갑재 씨가 그러면 공병호 씨 당신도 걸어라.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공병호 TV 닫아라. 이런 얘기, 그게 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저는 조갑재 씨한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조갑재 씨 당신도 닫아야 될 거 아닌가? 물론 조갑재 씨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 것은 정규재 씨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규재 씨는 확신도 할 뿐 아니라 자기의 그 자존감이 걸려 있는 문제라 이런 거죠. 진정 우파를 생각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재기를 생각한다면 이런 선거 불복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직을 걸겠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저는 양쪽을 보면서 이제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십시오. 지금은 그건 법원으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물론 국민도 이해 당사자입니다만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과 해당 지역구의 낙선자들이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소송을 계속 해감으로 해서 결국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니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고 이제는 제발 좀 한국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시 어떤 희망이 있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인가? 거기에 뜻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달은 그렇지만 직접 자유주의 철학의 그런 철학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 현역 정치인이든 탈락자든 학계든 언론계든 시민운동가건 일일이 찾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혁명 전선을 구축할 겁니다. 그래야 저 희망 없는, 그리고 신념도 철학도 없는 저 통합당 그리고 한국당, 그걸 무너뜨리고 신흥 세력이 이걸 집어삼켜서 새로운 우파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